회로 설계 멘토 상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저와 함께 디지털 회로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 이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초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 이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자료집과 추가적인 강의를 제공 드릴 거고, 이 자료집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하시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먼저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초는 우리가 앞으로 실무를 다룰 건데, 그 실무를 다루기 위해서 저와의 그 눈높이를 좀 맞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을 제가 기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디지털 회로에 대한 그 기초를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신호, 그리고 두 번째는 부울대수예요. 자, 먼저 이 디지털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디지털 신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0 그리고 1, 로우 혹은 하이라고 부르죠. 이거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회로가 좀 쉽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그널 자체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 디버깅 할 때도 좀 편하고, 뭐 코딩 할 때도 좀 생각하기도 쉽고,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업은 이 두 가지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떤 거를 다루느냐? 자,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실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0과 1은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로 0 스테이트, 1 스테이트 이렇게만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타임 도메인에서 아날로그 시그널이에요. 디지털 시그널 또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이즈를 타고 있고 0에서부터 1로 갈 때는 이렇게 트랜지언트 구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디지털 신호를 다룰 때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더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관점이 바로 이 노이즈적인 관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이즈 때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0 또는 1 이렇게 분간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undefined region, 디파인할 수 없는 영역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메타스테빌리티라고 하는 정의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존재하는데, 이때 이 이슈를 노이즈적 관점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타이밍적인 관점이에요. 지금 그림과 같이 타임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 0과 1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0에서부터 1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트랜지언트 구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적인 관점은 결국 딜레이 때문에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셋업 타임이라든지 홀드 타임,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그 두 가지 관점은, 첫 번째는 노이즈적인 관점, 두 번째는 이렇게 타이밍적인 관점이다. 제가 좀 더 실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디지털에 대한 회로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낫 게이트,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이런 게이트들이 조합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 A, B, C에다가 현재 1, 1, 1 이렇게 입력했다라고 했을 때 이 Y는 이거 연산해 보면 1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B를 로우로 내렸어요. B를 로우로 내린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Y를 계산해 보면 똑같이 1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Y는 그대로 1이었다가 그대로 1을 유지하는 그 상태, 요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디지털 신호를 0 또는 1로 해석했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할 때는 그렇게 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딜레이가 발생하면서 이쪽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가야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만 가면 되죠. 그래서 발생하는 그 딜레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Y가 0을 거치다 갑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시그널이 한번 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글리치라고 해요. 글리치. 그래서 이런 글리치는 이런 두 번째 관점인 타이밍적인 그 관점에서부터 나오는 이슈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노이즈적인 관점이랑 그 다음 타이밍적인 관점,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분명히 시뮬레이션에서는 잘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이것을 웨이퍼, 즉 실리콘으로 찍게 되면은 그때는 이상하게 동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디버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땐 시뮬레이션이 정상이니까 내가 대체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럴 때 딱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 바로 노이즈랑 이 타이밍적인 관점이다.
이걸 먼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부울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부울대수라고 하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수의 체계, 이것을 의미하죠. 자, 근데 제가 그런 어떤 수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끊었냐?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 디지털 회로에서 이 부울대수를 어떻게 좀 더 실무적으로 적용할지 이 관점을 AND 게이트랑 OR 게이트랑 NOT 게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여기에 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 필터로 생각하기 라고 되어져 있죠. 그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 1, 여기다 1만 들어갈 때 1이 뜰 수가 있는 그런 조합 논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AND 게이트의 동작 원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근데 현업에서는 이 AND 게이트를 어떤 타이밍에 쓰는지에 대한 그 직관적 관점을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이쪽이 그림을 보시면은 AND 게이트가 여기 존재해요. 그리고 이 전체 회로를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클럭 게이팅 회로라고 합니다. 자, 이 회로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이 라인을 통해서 클럭이 이렇게 토글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호는 이 앞단에서 어떤 로직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어쨌든 이 AND 게이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역할을 해요. 여기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은 이 신호의 토글과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뜨겠죠. 반면에 만약에 1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신호가 그대로 통과돼 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에 의해서 내가 통과시키고 싶은 그 원본 신호가 있죠. 그 원본 신호를 통과시킬지 말지가 결정되니까 이것은 필터 역할을 한다. 이걸 현업에서는 마스킹이라고 합니다. 마스킹. 자, 그래서 마스킹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이것이 AND 게이트를 바라보는 현업적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AND는 이 필터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OR 게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존재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OR 게이트는 이렇게 동작해요. OR 게이트는 여기가 이제 1 혹은 이쪽에 1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1이 뜬다 라고 하는 그런 조합 논리죠. 자, 근데 이것이 현업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되느냐? 바로 이렇게 동작합니다. 이 테스트 핀을 통해서 내가 강제 하이를 만들고 싶을 때 이럴 때 OR 게이트를 씁니다. 자, 그 내용을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 이번엔 얘가 원본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떠한 시그널들에 의해서 엮여가지고서 내가 이것을 일로 보내고 싶은데 이번에는 OR 게이트다 보니까 이 신호가 만약에 0이면은 그대로 통과시키겠지만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이 신호랑 관계없이 무조건 1이 뜰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이 신호가 이 에이직에 대한 테스트 컨디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에 토글되는 그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이 앞에서 어떻게 동작하길래 안 나오지? 라고 하는 그 디버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1을 썼다. 테스트 핀을 통해서 1을 썼다. 그럼 여긴 무조건 이 신호랑 관계없이 1이 나오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무조건 이렇게 토글되면은 토글되면서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안 나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클럭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OR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 핀을 통해서 강제 하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옵션적인 관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NOT 게이트를 볼게요. NOT 게이트는 정말 간단하죠. 내가 로우를 입력하면은 하이가 나오고 하이를 입력하면 로우가 나오죠. 자, 근데 이것은 제가 또 두 가지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하는 신호를 입력하고 싶은데 그게 111일 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010 이때 동작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AND 게이트가 있을 때 A, B, C를 넣겠죠. 근데 그냥 넣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NOT 게이트를 붙여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010을 넣었을 때 1이 뜨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NOT 게이트를 제거하고 그냥 이 신호 자체를 A 바, B, C 바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반전 조건으로 쓰인다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관점을 익혀 두시고요. 자, 두 번째 관점은 버퍼예요. 버퍼. 자, 버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게이트가 하나 통과할 때마다 딜레이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게이트를 이렇게 두 개 걸면은 지금 딜레이가 하나 더 더해져서 딜레이가 2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잘 보면 위상은 하이를 넣게 되면 하이가 나오고 로우를 넣으면 로우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버퍼라고 하는 것이 위상이 같은데 시간만 이렇게 지연시키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는 이 타이밍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딜레이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많이 배우겠지만 그 관점이 바로 이렇게 버퍼를 넣는 거다. 그리고 그 버퍼 자체는 이렇게 낫 게이트 2개를 붙여서 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 디지털 신호에 대한 2가지 관점을 추가적으로 더 배웠고요. 그 다음 부울 대수에 대해서 우리가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낫 게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 직관적 관점을 한 번 더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통해서 이걸 좀 더 심화시켜서 배울 수 있도록 할게요.